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벼락치기의 진수를 보여주마. 광쌤의 시험정리 특강입니다. 고1 통합과학이죠.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벼락치기 특강을 할 건데요. 우선은 통합과학이 자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요 벼락치기 특강에서는 말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만 전체적인 흐름과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100% 시험 문제 나오고요. 요 상황에다가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 더 힘을 줘서 얘기했던 거, 아니면 좀 자주 얘기했던 거, 요런 것들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 아마 만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됐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첫 번째 단원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우주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 이제 우주에 대한 원소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우선 수소하고 헬륨이 주된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수소, 헬륨이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테마입니다.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바로 우주에서 오는 이 빛 있죠, 빛. 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를 분석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이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면 돼요. 자,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주는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선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은 흡수 선 스펙트럼이 될 수도 있고 방출 선 스펙트럼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우선 고온의 고체 물질 같은 경우 가열이 되게 되면 얘가 전자기파, 즉 빛을 방출하는데, 여기는 모든 진동수, 모든 파장의 영역에 빛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빛을 방출하고 있을 때 저온의 기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빛이 이렇게 안 보이네.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빛이 통과되면서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이런 원자들 있죠. 원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빛을 빼먹어요. 그 빼먹은 빛들이 이렇게 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이 고온이라는 것은 이미 에너지를 많이 먹은 애들이에요. 배부른 애들이 이제 얘네들도 이제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온의 기체는 조금 시간 지나면 얘들이 먹은 거를 다시 토해내거든요. 토해냈을 때 나오는 빛들을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자로 지금 얘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원자를 보게 되면 각 원자마다 뭐 수소나 헬륨이냐 리튬이냐 뭐 여러 가지 원소마다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들이 있잖아요. 이 궤도들이 이제 이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요 지금 전자가 있는 요 첫 번째 궤도하고 요 두 번째 궤도가 있고 뭐 또 세 번째 궤도가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요 궤도,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자가 전이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레벨업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벨업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에너지 레벨, 우리말로는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먹는데 그걸 우리가 플랑크 상수 하를 써서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안 해도 돼요. 이제 물리학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레벨 다운이 돼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낮은 레벨로 강등이 되게 되면 먹었던 똑같은 하F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토해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먹은 거랑 토해내는 요 에너지 값이라는 것이, 이 원자 궤도들은 수소면 수소가 다 똑같고요. 헬륨은 이 에너지 레벨들의 값이 다 똑같아요. 대신에 수소와 헬륨은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자마다 이 값은 다르고 같은 원자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하는데, 이미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거, 다른 건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지구상에 있는 원소들 가지고 스펙트럼을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 우주에서 오는 애들의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수소하고 헬륨, 지구상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똑같더라. 그럼 우주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고, 그 방법은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흡수하고 방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먹기 전에, 그렇죠? 에너지가 적은 저온 같은 경우, 또 안 보인다.
저온 같은 경우는 얘가 에너지를 먹어서 빼먹는 거고요. 반면에 에너지를 많이 먹어가지고 빵빵한 애들은 토해내면서, 그쵸? 근데 먹은 거랑 토해내는 거는 만약에 같은 원자라면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사자가 있고 상어가 있고 기린이 있어요. 이게 수소고 요게 헬륨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원자들로 선생님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자는 고기만 먹어요. 그쵸? 그렇다고 가정하자고요. 상어는 뭐 저기 육지로 기어나와가지고 뭐 못 먹으니까 그냥 생선만 먹는다고 하자고요. 기린은 풀만 뜯어 먹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완전히 진수성찬의 모든 음식을 다 차려놓은 뷔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자를 집어넣어 놓고 딱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나온 다음에 빠진 음식을 보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들어갔다 나왔으면 다 뭐예요? 고기만 빠져 있어요. 만약에 다른 애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 물고기만 빠져 있어요. 음식들이. 그럼 뭐예요? 상어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풀들만 다 빠졌다? 기린이 먹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흑수 스펙트럼으로 빠진 스펙트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얘가 사자인지 상어인지 기린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얘네들이 잔뜩 먹고 토해내는 토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먹은 게 뭐예요? 다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 성분들만 다 토해낼 거예요. 그러면 토사물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자구나. 물고기 종류만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 상어구나. 풀떼기만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 기린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우리가 한번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뒤에 나오는 단원이지만 어차피 우리 시험 때 공부 다 해야 되는데요.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됐어요. 지구, 특히 지각은 뭘로 돼 있냐면 산소와 규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지각, 즉 암석의 주요 성분들입니다. 됐죠? 생물은 뭘로 돼 있냐면 산소와 탄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몰돼서 이 탄소 성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화석화돼 가지고 석탄과 석유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우주는 수소, 헬륨 알아두고요. 지구하고 생물은 산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구는, 요 지각 같은 경우는 규소, 그 다음에 생물은 탄소.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수소, 헬륨으로 된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주는 어떻게 해서 수소, 헬륨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빅뱅이라는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큰 폭발, 큰 꽝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빅뱅부터 원자, 특히 요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기까지 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는 쉽게 말하면 원자를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쿼크고 전자는 기본 입자에서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쿼크들이 조합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그 다음에 업쿼크 하나랑 다운쿼크 2개가 만들어지면 이제 조합이 되면 요게 양성자, 요게 중성자입니다. 자, 참고로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다운쿼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업 2개면 플러스 3분의 4에다가 다운 하나 더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다운 2개면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업 하나면 3분의 2가 이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 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0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업, 다운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다운, 여기 업, 다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무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쓰고 그냥 절반 끊어주면 앞에 있는 게 양성자, 뒤에 있는 게 중성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헬륨 원자 핵, 비로소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요.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데 빅뱅 후 3분 안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3분 안에 이제 카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그 다음부터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면 다 된 것 같지만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식어가면서, 그쵸? 이제 전자들하고 결합하면서 원자가 생성되는 거는 빅뱅 하고 난 다음에, 빅뱅이 큰 폭발하고 난 다음에 38년이래. 38년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38만 년. 그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 카레가 완성되는 건 3분인데 이걸 먹으려고 이제 먹기까지 38만 년이 걸리는, 식히느라고 후 하면서 식히는데 38만 년이 걸렸다. 그렇게 하면서 원자가 생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핵이 만들어진 거고요. 3분 동안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원자가 만들어진 건 38만 년 후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시간의 순서까지 나타내서 알아냈는데 이거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자, 요거 색깔 좀 달리 할게요.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 중에서 적색편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용어 자체만 단편적으로라도 알아두면 돼요. 두 번째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비가 3대 1이라는 사실. 이게 왜 3대 1이냐까지는 뭐 굳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좋지만 그냥 이게 증거라는 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비가 3대 1이다. 그러니까 점점 수소 원자핵이 많다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이제 점점 생기면서 3대 1의 비율을 찾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게 얘네들이 워낙 뜨거워가지고 양성자 전자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는 이 전자기파가 사실은 전기파, 자기파 해가지고 이게 전기를 온 사방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퍼져 있는 당에서 이제 얘네들이 빛 자체도 자유롭게 이동을 못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핵 속의 전자들이 캡처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면서 빛들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도플러 효과의 적색편이 청색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소와 헬륨의 그 비가 3대1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도플러 효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은하가 있고 이렇게 은하가 있고 은하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허블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은하의 후퇴 속도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값을 구한 게 허블입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 H를 넣고 R을 써주면 되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얘랑 멀어지고 얘랑 멀어져도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얘랑 멀어지고 얘랑 멀어지는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멀어지는 속력이 있으면 얘랑은 뭐 멀리 있어도 똑같이 원래 속력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 공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멀어지는 거랑 얘랑도 멀어지죠. 그렇다면 멀리 있는 얘와 얘는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니까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왜 적색 편의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자기파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파동으로 표현하죠. 요게 진동수가 많으면은 이 뭐야? 자, 진동수가 막 많으면 요게 에너지 아까 빛을 하F라고 했죠.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청색 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 청색보다 더 진동수가 큰 게 자외선, 엑스레이, 그 다음에 감마레이 이건 완전 방사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동수가 작은 요런 거 휘청휘청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요게 이제 진동수가 작아요. 색깔로는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엔 적외선 그리고 라디오파 뭐 이렇게 뭐 마이크로파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왜 적색편이냐면 얘네들 빛은 처음에 파동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간이 벌어지니까 이 파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게 지금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던 애였는데 공간이 벌어지면서 파동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원래 빛보다는 적색 쪽으로 편의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 그냥 꽝 터지고 나서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의 탄생과 일생에 대한 내용인데 자, 좋아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진 거는 쉽게 말하면 빅뱅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접수됐죠? 됐습니다. 근데 이 사실 우주에는 뭐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와 헬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철이라던가 나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은 이거 알면 돼요. 별이 만들었어요. 별이 어떻게 만드냐?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별의 일생을 우선은 그러면 요 일생 중에서 별의 일생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일생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내느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우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사람 인생하고 똑같은데요. 우선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쪽 별들은 우량화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량화는 우선은 좀 이따가 보고 일반적인 별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별의 일생 첫 번째, 여기서는 수소 헬륨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탄소까지 만든다는 게 포인트예요. 일반적인 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별은 뭐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태양 정도의 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운이라는 게 이제 별의 잔해예요. 별이 폭발해서 죽은 다음에 잔해들, 그러니까 별의 시체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기별이에요.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계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계열성이라고 해가지고 성은 별성자니까 이게 흰색하고 파란색을 자꾸 하려니까 헷갈리네. 예, 이게 주계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시기의 별입니다. 이때 수소하고 헬륨 핵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이제 얘네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적색 거성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요게 적색 거성이라는 게 바로 중년. 그래서 아주 뭐 청년 좀 넘어가서 중년 정도.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뭐 열심히 막 그냥 여러분의 질풍노도의 시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중2병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경제 활동을 해서 비로소 이제 탄소를 생성하는 게 바로 적색 거성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제 행성상의 성운이면 이게 갱년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차이 아세요? 갱년기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왜 중2병이 생기냐면 없던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많아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반면에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어른으로 살다가 갱년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호르몬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대신에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몸이 좀 아프죠.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성상의 성운이 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거성이 됐다가 이제 행성상 성운 해가지고 얘들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와 살이 분리되는 백색외성, 이제 백색외성, 그렇죠? 이제 뼈로 돌아가라. 이젠 가야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면 죽어야지.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별의 일생에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주계열 때 수소 헬륨 만들고 핵융합을 통해서 적색 거석 때 탄소까지 생성을 해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량화 별들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얘네들의 일생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사실. 그냥 등치만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 헬륨, 탄소까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철, 그 다음에 최종 우라늄까지도 굉장히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핵융합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서 더 무거운 원소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이름들이 일반적인 일반 별들하고는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이름들이 약간 다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우선 출발은 똑같아요. 성운에서 애기별, 원시별, 응애하고 주계열까지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성이 되는데 경제활동을 아주 풍부하게 하는 처음부터 그냥 부자가 된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그냥 경제적인 그냥 부를 누리는 거죠. 엄청나게 막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철을 만들어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두세요.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성상 성운이 아니고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죠. 워낙 등치가 컸기 때문에 폭발. 그래서 초신성 이 폭발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폭발하는 이 에너지로 엄청난 핵융합을 또 하면서 금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되겠죠? 그렇게 생성하고 이제 웬만한 이제 큰 별들은 중성자별이 되면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더 거대하면 블랙홀까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랑야별의 일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계열 때는 똑같고요. 이거 주계열은 똑같고 적색거성에서 탄소까지 만들었다면 얘는 초거성에서 철까지 만들었고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나머지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광쌤 주기율표 혹은 이렇게 검색할 때 유튜브에서 광쌤을 넣으면 돼요. 무조건. 궁금한 거 있으면 광쌤 넣으면 웬만하면 다 검색되니까. 혹은 주기율표 만들기에서 완벽의 시리즈 나왔는데 요거는 시험이 만약에 지금 급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시험이 끝나더라도 요거 한 40분짜리 강의인데 요거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산화 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주기율표 자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주기율표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거나 이거에 대한 표가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면 화학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그냥 정말로 알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더라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 혹은 시험 전이라면 반드시 보길 바랍니다. 40분 투자하면 앞으로 화학이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거기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지금 당장 벼락치기인데 그래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것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기율표의 의의는 뭐냐면 몇 개 안 되는 원자들로 세상에 다양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해서 이 화학결합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원자 많은데요 하는데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물질을 만드는데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말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그냥 음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을 만들 때 놀랍게도 음계는 7개밖에 없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리듬으로 어떤 박자로 어떤 멜로디로 쌓아 올리느냐 그 얘네들을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무슨 K-팝도 됐다가 클래식 음악도 됐다가 무슨 민요도 됐다가 무슨 저 아프리카 가면 뭐 저기 아랍 같은 데 가면 뭐 띠리린 띵띵 띠리리리리리 막 이런 정말 그렇죠? 특이한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음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화학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규칙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H하고 O가 결합하면 항상 H2O가 돼요. 물이 된다는 거죠. 왜 H3O는 안 되고 H3O2 안 되고 HO3 안 되고 무슨 HO4 안 돼. 다 안 되고 왜 H2만 되냐 이거죠. C하고 O가 만나면 왜 CO2가 되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화학식들이 나올 때 NaCl은 그냥 NaCl이거든요. 염화나트륨. 근데 염화마그네슘은 MgCl2예요. 그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다 외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는.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율표를 보면 이거를 만드는 규칙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딴 거 보지 말고요. 20번까지만 하면 돼요. 20번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전이원사라고 해서 여기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없애면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그냥 요 부분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 주기율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여기 족이에요. 1족. 요걸 플러스 1로 쓰세요. 2족은 플러스 2입니다. 13족은 플러스 3이고요. 14족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예요. 15족은 마이너스 3, 16족은 마이너스 2, 17족은 마이너스 1, 18족은 0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 뛰는 거예요. 즉 이쪽 줄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 1의 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원자들은 다 중성인데 전기 뛴 원자를 그때부터 이름을 달리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원자들은 플러스 2의 전기를 띄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플러스 3. 이쪽은 플러스 4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원자들은 마이너스 3의 이온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얘네들은 귀족들이에요. 얘네들은 전기를 전혀 띄지 않는 그런 애들입니다.
되겠죠? 그럼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왜 H2가 되냐면 H 찾아보세요.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애예요. 아시겠죠? 플러스 1을 써도 되고 1은 생략해서 그냥 플러스만 씁니다. O 찾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애예요. 이것도 마이너스 2를 써도 되는데 화학에서 뽀대 잡으려고 2-1로 좀 특이하게 보려고 이렇게 써요.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만나가지고 그러면 서로 결합을 할 텐데 정기적으로 서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바로 결합하면은 마이너스가 우세하죠. 그럼 얘들이 정기적으로 중성되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H 하나, H 둘, 그 다음에 O가 결합해. 근데 이렇게 쓰면 지저분하니까 H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H 두 개, 밑에다 조그만 글자로 두 개 써주고 그 다음에 O 해서 항상 H하고 O가 만나면 H2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산화탄소 한번 볼까요? C하고 O가 만나는 거예요. C 찾아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찾는 것도 선생님이 그 주기율표에서 설명을 그 주기율표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주기율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주기율표 없이도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여기는 그거는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얘는 플러스 4냐면 마이너스 4인데 5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거든요. 여기. 그럼 얘가 결합하려면 플러스 4겠어요? 마이너스 4겠어요? 얘 때는 플러스 4 역할 하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그럼 여기는 4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들이 합쳐져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짜리하고 플러스 4니까 얘가 두 개 있으면 되겠죠. 5가. 그렇죠? 그래서 COO 이렇게 쓰는데 이거 지저분하니까 CO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NaCl인지 알겠죠? 왜 NaCl인지? Na 플러스 1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냥 결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Mg는 왜 Cl2인지 한번 볼까요? Mg는 찾아보면 플러스 2예요. 얘는 플러스 2짜리. 여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자, Cl은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럼 얘들 결합해서 중성되려면 마이너스가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래서 MgCl2가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 화합물들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이 표만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기율표 알려주는데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건 근데 여러분 잘못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이걸 외우게 시키니까 애들이 질려버리는 거지. 이거는요 완전 선물이에요. 선물. 세상에 있는 모든 화합물을 전혀 모르는 거. 여러분 봐봐요. 내가 한번 그냥 지금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플루올이나 칼슘이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들어는 봤습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찾으면 돼요. 칼슘 여기 있죠? 플러스 역할하는 애가 항상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올이나를 찾아보게 되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9번. 여기 플루올이나. 그러니까 플루오린. 그렇죠? 그럼 얘가 전기를 띠게 되면 얘는 2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요. 그 다음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17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뭐 플루오린이나 칼슘이랑 어떻게 돼? CaF2입니다.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주기율표 배울 때 여러분들 주기율표 줍니다. 그냥 그 시험 문제에다가 주기율표의 일부다. 이거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해가지고 이걸 왜 외워요? 사실은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외우지 않고도 이걸 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거. 됐죠? 자,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통합과학은 물화생제가 다 있으니까 물리는요.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 출발점이 다 원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소 뭐 원자 핵부터 해가지고 뭐 수소 원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물리는요 핵을 다뤄요. 핵을 원자 중에서. 근데 화학은 전자를 다루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다 전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자들을 서로 주고받거나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면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주기율표를 만드는 이 규칙도 전자입니다. 이게 지금 전자에 대한 특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우선 짚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은 뭐냐면 생명활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 뭐냐면 화학반응이에요. 지금 여기는 화학반응들 이제 막 쓸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소화될 때 무슨 효소가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단백질이 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잘하려면 화학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화학의 기본은 사실은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제일 자연과학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학문이 되는 거죠. 제일 이제 변두리가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은 물리에 있는 내용들, 물리는 우주 법칙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에 국한해서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에서 배우는 법칙들의 이제 지구의 적용 예를 공부하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아시겠죠? 특별한 뭐 새로운 학문에 대한 뭐 이거는 그래도 약간 새로운 애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 새로운 분야라기보다는 그냥 물리에 대한 이제 적용이니까 지구 적용 그렇게 알아두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물화생지를 만약에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선택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푸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우선은 화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아주 수월하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면 주기율표에 대한 뭐 모든 내용은 끝났는데 이 단원 통합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주기율표에 좀 약간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체크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화학결합 규칙 알려주는 치트키라고 얘기했죠.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2, CO2, NaCl, 그 다음에 MgCl2 뭐 이런 것들 됐죠? 자, 현대주기율표. 이건 최종 버전이에요. 이것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현대주기율표는 원자번호수입니다. 원자번호라는 것은 핵 속에,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수라는 거. 양성자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번호순으로 나열했고요. 자,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수인데 전자 궤도수예요. 여기 전자 궤도수입니다. 궤도가 여기 하나짜리 애들이고요. 궤도가 2개짜리 애들, 궤도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가는 거고요. 조기 중요하죠. 이게 원자과 전자수로 해가지고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아까 우리 스펙트럼 할 때도 전자들이 안쪽 궤도도 있고 바깥쪽 궤도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전이가 되잖아요. 요 바깥쪽 궤도에 있는 그때 전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 2개 있는 애들, 3개 있는 애들, 4개 있는 애들, 여기는 5개 애들. 5개 애들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6개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주기율표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원자과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의 특징들, 2개 있는 애들의 특징들, 3개 있는 애들의 특징들에 해서 결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전자를 몇 개씩 서로 뭐 주고받느냐 아니면 몇 개씩 공유하느냐 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 드러나 있는 전자들 얘도 전자 있지만 다른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끼리 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얘들이 공유를 하면서 화학결합이 되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일족 원소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그리고 금속 원소예요. 단 중요한 거는 수소만 빼고. 그래서 선생님 주기율표에서 일부 학자는 얘를 여기다 갖다 넣자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선생님 설명했는데 어떻든 현대 주기율표는 여기 수소가 여기 껴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기로 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쪽이 완전 비금속, 여기는 금속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족 알칼리 금속은 다 금속 원소인데 요 수소만 하나 비금속이라는 거 주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알칼리 금속은 모두 금속 원소다. 모두라는 말이 들려서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이제 함정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는 예외라는 거 빼고 그건 꼭 체크하고요. 자, 작은 금속들이 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무르고요. 밀도가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체크.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 그 다음 수용액에서 염기성. 예, 요렇게. 그냥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내기보단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우선 금속이고 그리고 수소 기체 발생하고 염기성이다. 수용액에서 물에 녹이면 요 정도 세 개 한번 보고 시험 문제 가면 요거 나오면 알칼리 금속이에요. 됐죠? 그 다음 17쪽에 있는 애들 볼게요. 17쪽은 할로젠 원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이제 공유 결합은 하는 애들인데 전자들이
바깥쪽 전자들이 좀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서로 공유해가지고 결합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F라는 원자 형태가 아니라 F2, 그 다음에 Cl2, 그 다음에 Br2 뭐 이런 식으로 지네들 두 개씩을 결합해가지고 이런 분자 형태로 있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아까 수소도 지금 수소 기체는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니까요. 자연스러워요. 수소 2가 있으면 안 되고 수소 원자. 되겠죠? 그래서 이온자 분자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주로 소독 관련 성질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 18쪽. 이걸 선생님은 귀족이라 불러요. 얘네들 남부럽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나머지 얘네들은요, 다 전자가 남거나 부족하고 해가지고 얘네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다른 애들하고 서로 결합하고 혹은 자기네들끼리 결합하겠는데 얘네들은 완전 귀족.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이라 가지고 얘네들은 절대로 결합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요 자체가 원자인과 동시에 다른 애가 결합을 하지 않고 전기도 띄지 않는다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이라는 게 없어요. 이온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원자만 있고. 나머지 얘네들은 전기 띄면서 지금 여기는 원자가 표현되어 있지만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혹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띄면 그 이온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애들하고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돼요. 그래서 비활성입니다. 다른 거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헬륨 같은 거 오죽하면 뭐해? 막 마시잖아 우리가. 마시면 막 목소리 이상하게 되잖아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그렇죠.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애들입니다. 네오나르고 마찬가지. 반면에 여러분 일산화탄소 이런 거는 먹으면 죽죠? 일산화탄소 같은 거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할게요. CO2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그럼 CO는 뭐냐? 얘는 불완전이에요 지금. O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CO2가 돼야 될 애입니다. 근데 CO인 상태인 거는 이제 완전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 연소가 안 돼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운 없게도 이걸 내가 흡입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면서 흡입했어. 그럼 얘가 미친 듯이 산소를 찾아요. 그럼 어디서 찾겠어? 내 몸속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지가 산소를 결과적으로는 가져가서 CO2가 돼서 지가 행복해져서 지는 CO2가 돼서 날아가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죠? 산소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불안전한 거고 결과적으로 얘로 가는 거고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전자 배치. 이 귀족이에요. 다 모든 원자들이 18쪽 애들을 부러워해요. 18쪽처럼 아쉬움 없이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얘는 화합물 형성 안 해요. 뭐가 내가 부족해서 뭐하러 애들하고 서로 그렇게 사나? 이렇게 결합도 하고 무슨 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충분해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족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자 거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부족한 애들이 18쪽처럼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18쪽처럼 되는 거는 가장 바깥쪽 궤도에 2개 전자. 여기 안은 이제 2개가 채워졌으니까 안정됐는데, 요 바깥쪽 있죠. 요 바깥쪽 두 번째 궤도는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도 8개. 288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바깥쪽 궤도에 2개, 8개, 8개의 이렇게 전자를 채우려고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부족한 애들은 그 전자를 버려가면서 조금만 더 전자를 받으면은 채울 수 있는 전자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서로 전자를 좀 버리려는 나 좀 줄래 하는 애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자를 주는 애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주게 되면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주니까 전자가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되고,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 하면서 받으면서 얘가 순간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전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주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플러스가 되고 받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니까 너랑 나랑 전기 띠네 하면서 얘가 서로 끌려가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Na 플러스하고 O2-가 결합하면 Na2O 산화나트륨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공유 결합은
이게 주는 애가 없는 거예요. 없는 애들끼리 야, 전자는 분명히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을 텐데 주는 애가 없다. 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나 나나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마치 네 거이기도 하고 내 거이기도 하는 것처럼 해서 조금 비굴하게라도 귀족처럼 행세하자 하는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 금속 원소, 이 금속 원소들이 주는 애들이에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없는 애들, 비금속 전자가 부족한 애들, 비금속 요 마지막 궤도에서 부족한 애들 원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끝은 옥텟 규칙인 288, 즉 18쪽 비활성 기체인 요 귀족의 마지막 궤도들의 전자 배치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전자 얘기들이에요. 전자 얘기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특징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금속 원소, 이게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비금속 원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 봤을 때 주기율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쪽에 1족, 2족, 3족에 해당하는 애들요. 금속 원소. 그다음에 여기 18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15, 16, 그 다음에 17쪽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이 비금속, 여기 금속 원소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역할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예요. 됐죠?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온이 되는. 얘가 전자를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주면서 전자를 주는 순간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나가니까 플러스가 우세하니까 얘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들어오니까 전자가 더 우세하죠. 많아지죠. 양성자수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서로 이온이 되고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전기적인 결합은요 굉장히 강해요. 전기력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도 높고요. 끓는 점도 높습니다. 아주 강하게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선 없고요. 수용액에선 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자, 여기 보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E 마이너스. 주기율표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E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NaCl, Na2O, 그 다음에 여기 MgCl2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플러스, 여기가 이제 여기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만 결합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또 다른 여기 나트륨의 플러스, 또 다른 여기 뭐 염화이온의 마이너스,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입체를 구성하는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이라 그래요. 결정. 그래서 얘네들이 꽉 이렇게 뭉쳐 있음으로써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지만 얘들이 흐르질 못해요. 서로 꽉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띠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흩어져서 이동을 해야지만 전기가 흘러요. 마이너스라는 애들이 막 이동하면 이게 전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용액은요, 물 분자가 얘네들을 기어코 뜯어내요. 뜯어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때 물과 함께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때는 전기가 흐른다고 해요. 요거 좀 잘 체크해 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가하면 깨진다는 특징, 요거 5개를 체크해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망치 같은 걸로 땅 때려가지고 얘들 배열이 살짝만 전기력보다 큰 힘으로 딱 이렇게 힘이 가해지게 되면 한 층만 밀려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던 균형이 깨지고 밀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면 서로 반발력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쿨하게 주는 애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금속 원소처럼 전자를 버리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애들끼리 다 받으려고 하는 거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도 하면서까지 우리 귀족 행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처럼 하고 싶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네 거이면서 내 거이면서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강한 결합이 못 돼요. 그래서 녹는 점도 낮고 끓는 점도 낮다. 그래서 애매한 전자의 소유 관계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겠고요.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도 없고 액체일 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런 거예요. 얘도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아까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2-다. 그래서 H2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얘네들처럼 금속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온 결합처럼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요걸로 이제 결과적으로 점을 찍어서 전자를 공유하는 형태로 이제 하는 거. 이거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우리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험 때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전자를 주고받아요. 이온결합은. 그리고 이 형태는 주고받는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지만 어차피 주고받거나 공유하거나 그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원래는 아니지만. 그럼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4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CO2 되죠. 자, C하고 H가 결합하면 이게 메테인입니다. 메탄가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얘는요, 얘가 플러스죠. 그럼 얘는 14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는데 얘네들이 결합하려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H가 4개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항상 플러스가 앞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뒤에 쓰게 돼 있어요. 화학식을. 근데 분명히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데 반대로 써져 있죠. 플러스가 앞에 안 갔죠. 이건 이미 공유결합이구나라는 거를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아, 플러스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뒤에 쓴 게 아니구나. 그럼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아닌 이온결합이 아닌 공유결합이구나. 이런 걸 눈치채면 돼요. 자, N하고 H 같은 경우도 암모니아예요. 사실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배치를 해야지만 이게 정확히 나오지만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 N 같은 경우는 15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소는 마이너스 3이에요. H는 1족이니까 플러스 1이죠. 얘들 결합하려면 H가 3개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 결합하면 되니까 NH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외웠단 말이죠. 이제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혹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만드는 법을 알면 전혀 이제 화합물들은 필요할 때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첨자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어갈게요. 선생님은 이제 중간고사 2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